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 어제와 같이 황사가 심합니다. 황사가 많이 있고 매우 나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봄철만 되면 이제 황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의 그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좀 쌀쌀했다가 또 따뜻했다가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기온의 그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이런 날에는 그 보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렇게 좀 살기가 어렵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 관리를 더욱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래요. 건강이 곧 재산의 1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원래 제가 농촌 출신이라 쑥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쑥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쑥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인진쑥이니 그래요. 그래서 그 쑥을 제가 한 1kg 정도를 사가지고 쑥 버무리 그러니까 쑥 버무리 밀가루나 이런 데다가 이제 쑥을 밀가루에 묻혀서 시루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넣고 그냥 물에다가 끓이는 게 아니라 쪄요. 그래서 먹습니다. 원래 그 강원도에서는 그 쑥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한테 그 쑥이 좋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쑥 버무리를 많이 해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돌려가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쑥이 5월달이 지나면은 쑥이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쑥도 4월에 이제 먹어주고 쑥도 먹는 시기가 있지 항상 그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쑥을 이제 한 1kg 사가지고 쑥 버무리를 해 먹고 나머지는 이제 냉동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쑥도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밀가루나 뭐 부침개 가루에 이제 버무리고 이제 그 밀가루 이런 거 묻혀가지고 그 찜통에다가 쪄서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쑥국도 끓여 먹어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먹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팩에다가 먹을 만큼 조금씩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뭐 쑥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옥수수도 한 100통 정도를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먹고, 또 그것도 이제 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하게 되면은 한 100통 정도를 사게 되면은 한 가을이나 겨울까지 먹습니다. 매일 먹지 않고 별식으로 뜸뜸 이제 먹으면은 꽤 오래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먹고, 원래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감자바위라고 해서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게 이제 구황식물이라고 합니다. 감자, 고구마 같은 게 구황식물이라는 거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옥수수를 이제 대개 보면 한 7월달, 6월 말에 이제 신청을 하면 한 7월 중순 되면은 이제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돼요. 제가 뭐 요즘에 배달을 워낙 신속히 해가지고 뭐 로켓 배송이니 뭐 제트 배송이니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업체에서 배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느냐 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배송을 인터넷상에서만 이제 배송을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시장을 보면은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배송을 해요. 배송 종목도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가 가서 직접 샀으면은 집에까지 배달해다 와. 그러면 배달을 해 주면은 지금보다는 더 매출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생존 경쟁에서 더 이제 기업이 잘 되고 살아남게 된다. 대개 보면은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가용차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접 가서 물건을 사면은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배달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아마 배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배달이 그런 것도 이제 기업의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배달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쿠팡이 저렇게 이제 배달을 뭐 로켓 배송이니, 그 다음에 뭐 제트 배송이니, 뭐 와우 회원 뭐 배송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 만일에 신청을 하면 내일 아침에 딱 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신청하면은 내일 아침 6시 이전에 문 앞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해줘요. 그런데 그 배달 상품이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 시장 보러 갔을 때 가격하고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든지 아니면은 조금 싸든지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많이 삽니다. 더 비싸거나 배달료를 좀 첨가해 가지고 좀 비싸게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은 그전에는 그 자동차가 집집마다 없을 때에는 그 홈플러스나 그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시장을 잘 안 볼라 합니다. 왜냐? 그 시장을 봐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되잖아. 배달을 안 해줍니다. 이제 뭐 하나로 마트라든가 여기 대형 그 슈퍼마켓 이런 데는 가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물건을 배달해 주잖아요. 주로 그런 데 가서 많이 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하나로 마트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서 이제 시장을 보면은 내가 여기 시장을 반 이 상품을 집까지 배달해주지 않습니다. 주거나 사나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 버스 타고 집에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마트라든가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시장을 보면은 뭐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사면은 집에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홈쇼핑에 나와서도 하나로 마트 세일도 하고 옛날에는 그 홈쇼핑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아파트 부근에 살지만은 하나로 마트에서 그 광고 방송을 하러 가끔 나옵니다.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광고 방송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장사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서도 그 배달이 옛날보다 배달 서비스의 종류도 많고 배달을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이 동네에 있는 하나로 마트 이런 거는 집까지 배달해 주지만은 하나로 마트도 대형 마트 이런 데는 이제 배달을 해 주지 않아요. 집까지. 그렇지만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로 마트는 집까지 배달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배달이 쉽고 물건값이 배달시키면 더 비싸준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 불이익이 와요. 그리고 서비스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는 좀 개인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점에 있는 매점원들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완전 개인 사업도 아니고 또 완전 공공 그 사업도 아니고 어중중한 그런 형태의 기업체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은 너무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방만하고 방자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 하나로마트라는 게 각종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 사이에서 물품들이 올라오고 해서 상품이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운동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파트 를 걸어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집 출입문 앞에다가 전부 다 상품을 갖다 놨습니다. 대부분의 쿠팡입니다. 쿠팡 이래 가다 보면 어디 배달 시켰나 이래 보면 쿠팡이에요. 쿠팡. 그래서 쿠팡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우뚝 기업이 성장하고 굴기에 가까운 고성장을 하는 것은 바로 배달 서비스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우수한 배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배달을 시키고 하다 보니 쿠팡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쿠팡이 요즘처럼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쿠팡도 배달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 서비스를 에서 물품을 살 때 아파트 경비실에 갔다가 거기에 집이 문 앞에까지 갖다 달라 했는데 아파트 경비실 배달 창고에 갔다가 내팽개치고 문자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배달했는지 안 했는지 배달 조회를 해가지고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휴대폰으로 문자도 안 오고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도 안 오고, 요즘에는 아주 문자가 딱 옵니다. 문 앞에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 전에 한 15년 전부터 쿠팡을 제가 사용했는데 엄청나게 배달 서비스가 엉망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 회사 고객센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고객 배달 서비스가 엉망이어서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 회사를 법정관리 처리를 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고속 성장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뚝 성장하려면은 배달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배달을 좀 해달라고 쿠팡 고객센터에다가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서비스가, 그때만 해도 무슨 로켓 배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로켓 배송, 그 다음에 제트기 배송, 그 다음에 와우 배송,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없다가 차차 나중에 로켓 배송, 로켓만 지금 빨리 배송되는구나. 나중에는 기업체가 더 성장을 하려면은 로켓 배송보다 광속 배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 잘 되고 있지만은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광속 배송, 반나절 배송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로켓 배송, 광속 배송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왜냐? 오늘 내가 이제 아침 지금입니다. 지금에 내가 쿠팡에 이제 물건을 사고 배달을 시키면은 지금에 시키면은 오전 12시 전에 배달이 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한다면은 상당한 그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가장 빠른 그 쿠팡의 그 배송 종목이 로켓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면 내일은 반드시 배달이 됩니다. 24시간 안에는 100% 배송되는 게 지금의 쿠팡의 배송 서비스의 가장 빠른 것이 24시간 배송 완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나절,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안에는 100% 고속 배달이 되는 게 이제 로켓 배송인데, 그 반절 광속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물품을 사면은 12시간 안에 배달이 될 수 있는 걸 하나 배달 종목을 개설해서 배달하게 되면은 아마 더욱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배달 서비스보다 더 기업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기업이 이제 장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배달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물건이 좋은 걸 어느 그 매장에다가 많이 전시를 해놔도 배달 서비스가 미비하면은 그 손님들이 찾지를 않아요. 손님들이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 상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신속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고 그걸 원하거든요.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라도 지금의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 대형 마트들은 물품을 사게 되면은 집까지 배달해 주도록 배달 서비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홈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형 마트,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직접 물품을 사면은 집에까지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면은 배달은 되지만은, 그래서 직접 그 시장을 봐도 가서 이 상품을 좀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배달 서비스가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고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그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은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시장을 봐가지고 카트에다 싣고 이제 이마트까지 그 계산을 정리하고 나오면은
바로 그 옆에 이제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택시 정류장에 실어가지고 집에까지 이제 와요. 집에까지도 오면 택시 트렁크에서 내려가지고 아파트까지 올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공간이 넓은, 그런데 이제 그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있는 그 카트 있잖아요. 카트기를 집에 개인적으로 하나 사놨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대형마트 데 보면 카트가 많잖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샀어요. 그때 제가 꽤 오래됐는데 한 10몇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시장 볼 때 이제 바퀴가 되는 걸 이제 밀면서 시장을 봐가지고 담잖아요. 그 카트기를 아파트 그 문 앞에다가 사가지고 놔뒀습니다. 그 공간이 넓으니까 놔뒀어요. 좁은 아파트, 이제 복도식 아파트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문 앞에다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좀 대형 아파트고 크고 그러면은 문 앞에 그 공간의 여유가 넓어요. 그런 이제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나 되지만은 여기에 뭐 복도식 아파트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복도가 별 넓지도 않잖아요. 그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라고 통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거기에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서로 따지면은 치워야 합니다. 이웃집에서 치워달라 하면은 치워야 돼요. 대개 보면은 이제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다가 자전거를 이제 문 앞에다가 매달아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같은데 이제 더우면은 복도식 아파트, 그러니까 서민형 아파트면서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덥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열어놓으면은 사람이 다닐 때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 문을 똑바로 90도로 가작 열어놓으면은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 간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민용 복도식 아파트 경우에도 여름철이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놓는다고 문 닫으라고 그 층간 소음 못지않게 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이웃집에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 집 문 앞인데 열어놓는데 당신이 할 말이 있어? 그러면 또 이쪽 사람이 열어놓을 권리가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따져보자. 그래, 기도 하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자. 하면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따가 다니다가, 그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놓으면은 휠체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다닐 수도 없고, 혹시 노인들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면 문 열어놓은 집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서민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이 별로 넓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그저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1m 20이나 한 1m 20이나 한 1m 5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폭이. 그 정도면 사람이 이제 뭐, 그 집에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버릴 때 박스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잔뜩 넣고 박스를 안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옆집이 그 문을 열어 놓으면은 불편해서 다니지는 못해요. 내 친구 하나 이제 여기 서민용 아파트에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데, 밤중에도 날이 덥다고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겁니다. 밤에 껌껌한 방에다가 문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자꾸 걸려가지고 미치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무인격으로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도식 그 서민용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 열어놓는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 우리 친구 하나 서민용 아파트에 사는데 활짝 열어놓지 않고 한 20cm 정도 조금만 열어놓고 지낼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하면 괜찮지요. 이렇게 하는데 20cm 정도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은 30cm, 40cm, 50cm 자꾸 더 많이 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열어놔도 조금 열어놓으면 되는데 자꾸 날이 더우면 조금씩 더 많이 열어놓으면 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게 열어놓으니까 아예 문을 닫으라고 이제 싸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서민용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그 계단식 이제 계단식으로 출입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평수가 큽니다. 대개 보면은 서민용 아파트에서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의 경우에 복도식으로 다닐 수 있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좀 평수가 큰 대형 아파트는 전부 다 계단식 아파트가 됩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은 바로 자기 집이 연결되기 때문에 통로가 그렇게 비좁지도 않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카트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거 사가지고 집 문 앞에다 매달아 놨다가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사온다든가 택시로 이제 뭐 짐을 이제 실어서 가져올 때 그 문 앞에다 내려놓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카트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담고 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도식은 그 카트기를 사가지고 이용하려면은 복도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쓸 때는 방 안에서 꺼내가지고 밀고 나가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도 밖에도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복도식 아파트는 문 열어놔도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은 안 됩니다. 어거지로 얘기를 해도 문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무인격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이 서민용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그 복도에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거기다가 적치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집 간에 그 층간 소음 분쟁처럼 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식 그 아파트가 쌉니다. 결국은 그 아파트 분쟁이 심하고 그렇게 골치가 아픈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복도식 아파트를 절대로 안 삽니다. 계단식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이웃집과 싸우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단식 아파트도 좀 평수가 크고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실이 전부 다 그 목욕탕도 스트레이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욕탕도 갈 필요가 없어요. 공중 목욕탕 같은 거 갈 필요도 없고, 운동 시설도 전부 다 그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목욕탕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헬스장, 그런 운동 시설도 연결되어 있고, 다 스트레이트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그런 고급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은 그런 데 가서 살면은 이웃집과 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이제 살게 되면은 그 아파트 이제 출입문 앞에가 공간이 제가 봤는데 공간이 보면은 꽤 넓습니다. 거의 뭐 창고가 하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요. 그마침 넓기 때문에 카트 같은 거 10개를 갖다가 놔도 이웃집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 친구도 여기 이제 살고 있는데 그 관리비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욕탕 간다 그러면 공중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런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그 아파트에서 그 목욕탕을 다 그 연결해서 시설을 해놔가지고 그 밑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헬스장도 있고 가게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품 배달 서비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배달 그 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전부 다 그 경비원 앞에 그 물품 창고에 갔다가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배달했다고 문자도 오지 않고 강간무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송장 번호 이런 거 배달되는 그 과정을 이제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은 이제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거 갖다 놨다 찾아가라 그런 얘기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도 배달시켜 봤습니다. 그래요. 막 던져버리고 문 앞에 갖다 주기는커녕 문자도 안 오고 완전히 그랬습니다. 그 쿠팡이 이제 생긴 지는 그렇게 막 오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속 성장을 하는 바람에 저렇게 지금 배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서비스가 신속하고 좋아진 상태는 그 초창기에는 다른 배달 업체나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쿠팡의 고객실에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지금에는 너무
빨리 갖다 주고 정확하고 그래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쿠팡 고객실에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기업이 성장하고 고속 성장을 하려면은 그 인건비를 절약을 할 것이 아니라 배달을 잘해 줄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배달 서비스나 사후 AF 서비스나 이런 걸 잘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렇게 하시라.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고부터는 그렇게 배달이 잘 되더라고요. 원래 그 기업체들은 물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줄이면서 배달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배달에 이제 더욱 신경 쓰는 시대가 돼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배달에 그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지만은 옛날 되면은 배달 서비스가 좋잖아요.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에도 내가 쿠팡에 한 달에 그 물품을 배달시켜서 먹는 것이 적게는 80만 원, 9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다른데 뭐 홈플러스나 이모아트 같은데 인터넷 시장을 보는 것도 많지만은 쿠팡에만 한 달에 배달시켜서 먹는 그 평균 그 돈 금액이 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돼요.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뭐 핀 마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사는 것도 전부 다 그 쿠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매를 하게 되면은 로켓 배송을 시키면은 내일 아침에 딱딱 들어옵니다. 문 앞에다가. 그리고 요즘에 봤을 때 쿠팡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봅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서 쭉 보면은 전부 다 그 배달된 물품이 문 앞에 쫙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쿠팡이에요. 그러니 그 고속 성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서비스도 좋지만은 신선한 물품을 빨리 배송해주고 그 프레시 쿠팡에서는 프레시 배달 그 종목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신선한 식품을 아주 신선하게 빠르게 배달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 서비스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망하느냐 사느냐 그것이 이제 배달 서비스에 달려 있다. 그 옛날 그 마케팅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안녕히 계십시오.